여러분, TS, TV, 트랜잭션 서비스, 트레저리 서비스는요, 여러분이 상품과 고객 그리고 채널을 함께 알아야 돼요. 이 셋 중에 하나만 알면 진짜 딱 반쪽짜리 지원자거든요. 황금항아리 금동윤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도 썸머 애널리스트 포지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있는 포지션이고요. 여러분, 금융사는 다 비슷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설명드리는 트랜잭션 서비스 포지션도 외국계 은행에 전부 있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된 포지션 있을 때 함께 공부해 보시고 나중에 다른 은행에 가시면 똑같은 포지션이 뜨게 되면 지금 이 내용대로 공부하셔서 지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캠퍼스 커리어스 웹사이트 들어왔고요.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3개의 포지션 오픈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이 글로벌 트랜잭션 서비스 썸머 애널리스트 프로그램 어떻게 지원하고 준비하시면 될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융을 크게 보시면 규모, 즉 고객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개인을 상대하는 개인금융은 개별 금융의 규모는 작고 고객의 수는 많죠. 샘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 요즘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소득, 직장, 건보료, 납입 내역 등 이런 거 분석해 가지고 알아서 금리하고 한도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뱅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기업금융,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ing, CIB, 줄여서 CIB라 그러거든요. 이런 기업금융은 이제 기업을 상대로 하고 개별 금융의 규모는 큽니다. 그리고 고객의 수는 적어요. 샘플이 적어서 일반화가 힘들고, 특히 투자금융의 경우 루틴한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활동이 개인보다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개인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요즘 금융이 사양 산업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기업 금융 쪽은 아직도 담당자의 능력이 실적을 좌우하기 때문에 경영, 회계, 재무, 전공한 인재들의 채용문이 많이 열려 있어요. 오늘 포지션은 기업의 자금 관리 및 무역금융 업무를 도와주는 포지션으로 CIB, 즉 기업금융의 큰 한 축이 되는 매우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트랜잭션 혹은 트레저리 서비스라고도 하고요. 트랜잭션 뱅킹이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TB 혹은 TS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업 운영 자금의 흐름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서비스를 큰 틀에서 구분을 하면은 첫 번째, 자금의 관리, 대출성 상품인 무역금융. 세 번째, 자산관리인데 자산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뉩니다. 또 여기서 더 세분화되는데 이 3가지 자금의 관리, 무역금융, 자산관리를 좀 세분화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기업이라고 할게요. 그럼 매일매일 나갈 돈, 들어올 돈이 있을 거잖아요. 현금을 주고 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사온 걸 지급한다거나, 현금을 받고 팔거나 혹은 외상으로 판 대금을 수금한다거나, 그리고 이게 국내 거래면 원화로 받겠지만 국외 기업과 거래면 달러 등 다른 외화로 받겠죠. 이러면 지급과 수금과 그리고 환전이 이 업무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휴자금의 관리가 있습니다. 돈이 남으면 이걸 정기예금에 넣을 건지 아니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냥 일반 보통예금에 넣을 건지, 이렇게 여러분의 고객이 앞으로 지급 수치의 상황을 미리 예상해서 자금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업무가 바로 자금의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 자금의 관리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풀링이라든지 스위핑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삼성 같은 기업이 해외 각지에서 영업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미국은 자금이 플러스고 터키 같은 데는 자금이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은행이 관리해주면서 터키 법인에서 대출을 써서 마이너스 자금을 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유휴 자금을 끌어다가 메꿔주고 다시 터키 법인이 돈이 생기면 돌려받는,
이런 업무까지 연결이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항상 플러스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무역금융을 사용하는데 이걸 무역에 필요한 대출성 금융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역시 TV에서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무역금융은 내용이 진짜 많은데 여기서 이해하기 쉽게 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왜 무역금융이 특히 한국에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전통적인 수출 국가란 말이죠. 그래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들여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해서 돈을 받아요. 지금이야 몇몇 대기업이 바게닝 파워, 즉 갑의 위치에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을의 위치에서 돈은 빨리 줘야 되고 받을 돈은 늦게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금융이 금융 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규모도 크고 또 연중 내내 발생하는 금융활동입니다. 여러분이 무역금융을 잘 이해하시려면 무역 결제 방식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가 무역금융의 시작이고 이걸 바탕으로 무역금융 상품이 분류되거든요. 결제 방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TT라 그래가지고 텔레그래픽 트랜스퍼인데 현금 결제 방식이에요. 요즘에는 브리프케이스 같은 데다가 돈다발을 가져다 주고 그런 무역 방식은 안 하잖아요. 다 이제 전산으로 이제 바로 송금을 해주는데 과거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물건을 받으면 그 즉시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결제 방식인 거예요. 여기는 지급 수치 말고는 신용 관련 무역 거래가 필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신용이 없거나 신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서로 전혀 모르는 당사자들 간의 거래, 석유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바로 현금화 가능한 원자재나 물건 거래에서 사용이 됩니다. TT는 예전에 전산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제 많이 사용하던 거래라 요즘은 무역 거래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자금 관리 면에서 지급 이체, 그 다음에 수금, 이런 측면에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외상 결제인데요. 이 외상 결제 방식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가 Letter of Credit, LC, 즉 신용장 결제 방식이에요. 이거 외상 거래긴 한데 나중에 갚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판매자가 구매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구매자 보고 너가 안 되면 대신 갚아줄 사람한테 보증을 받아와라. 특히 은행에서 많이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보증서를 은행 가서 받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결제 방식에서 이제 파생되는 상품이 어떤 게 있냐면 LC forfeiting이라 그래서 판매자는 이 신용장을 받아서 혹시 돈이 미리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신용장을 넘기고 그리고 적당히 할인된 금액을 미리 땡겨올 수 있는데 이걸 LC forfeit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필요하니까 신용장을 이제 은행에다 갖다 팔면서 조금 더 신용장에 있는 금액보다 좀 저렴한 가격에 돈을 먼저 땡겨오는 거죠. 자, 근데 질문. 자, 만약 외상 만기일에 구매자가 돈을 안 갚으면 은행이 다시 판매자한테 가서 네 구매자가 돈을 안 줬으니까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국어로 이제 무소구권, 영어로는 without recours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without recourse to seller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신용장 다음에 두 번째 외상 결제 방식은 오픈 어카운트, 줄여서 이제 OA 방식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외상인데 판매자랑 구매자랑 서로 잘 알고 서로 규모도 꽤 커요. 예를 들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애플 같은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처럼 이제 신용장을 발행하게 되면 구매자는 구매자대로 이제 발행하는데 돈이 들고 나중에 판매자는 돈을 은행에서 또 땡겨오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이래저래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가 거래한 지 좀 됐으니까 앞으로는 신용장 빼고 그냥 우리끼리 외상하자 이러는 게 바로 오픈 어카운트입니다. 자, 근데 판매자가 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럼 은행 가서 앞으로 받을 매출채권을 담보로 무역금융을 일으킵니다. 이걸 factoring, receivable service, 그리고 한국어로는 매출채권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건 이제 매출채권을 어떤 일정 금리만큼 떼고 싸게 은행에 넘긴다고 해서 할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receivables discounting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또 커머셜 카드 서비스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용카드처럼 기업도 신용카드를 오픈할 수 있거든요. 특정 수입 제품이나 원자재를 들여올 때 카드로 긁고 실물 카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카드 결제일에 갚는 이런 무역금융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업무로 Custody and Agency라고 그래서
금융기관들 중에 특히 이제 자산운용사들 같은 그런 금융기관을 고객으로 하게 되면요, 주식을 막 사고 팔고 자금을 막 옮기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기라든지 사고의 예방, 그리고 자산운용의 투명성 강화, 이런 업무를 위해서 은행이 자산을 맡아서 관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네들이 돈의 흐름이라든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걸 직접 못하게 돼 있어요. 지시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산운용사에서 본인들 포트폴리오가 예를 들면 100인데 지금 막 투자자한테 나가는 보고서에는 120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몰래 주식 빼돌려서 투자자 돈 들고 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투자 업무, 사기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을 은행이 맡아서 대신 관리해 주는 거예요. 주식을 사고 파는 지시는 자산운용사에서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주식을 맡아놓고 하는 거는 은행이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트랜잭션 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상품은 또 어떤 걸 다루는지 좀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이어서 이 상품을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즉 금융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TSTB 트랜잭션 서비스, 트레저리 서비스는요, 여러분이 상품과 고객 그리고 채널을 함께 알아야 돼요. 이 셋 중에 하나만 알면 진짜 딱 반쪽짜리 지원자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도 주의 깊게 한번 같이 봐주시고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